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닙니다. 2019년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신고 서류를 토대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평소에 없던 역에 정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절대 웃을 수 없을 겁니다.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47분 4호선 상행선 막차를 탄 김모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김 씨의 증언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충무로에서 4호선을 탔어요. 토요일 밤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제가 탄 칸에는 저를 포함해서 대여섯 명 정도였나요. 김 씨는 평소대로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을 지나 동대문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이 평소보다 오래 달리는 거예요.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까지는 보통 2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5분이 넘도록 달리고 있더라고요. 김 씨가 고개를 들어 다른 승객들을 봤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처음에는 그냥 다들 졸고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이 멈췄을 때 안내방송이 나왔거든요. 그 안내방송의 내용이 김 씨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역은 만강역입니다. 만강역. 여러분 4호선에 만강역이라는 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김 씨는 당황했지만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만강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분명히 만강역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창밖을 내다봤을 때 정말로 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은 다른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이 비정상적으로 어두웠고 형광등이 깜빠딘거리며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것은 승강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리시는 거예요. 전혀 깨어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로봇처럼 뻣뻣한 걸음걸이로 지하철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그 어두운 승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만강역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승객 한 명이 더 일어났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을 본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눈이 완전히 하얘져 있었거든요. 마치 백내장 환자처럼요. 하지만 그 여성은 마치 앞이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급하게 지하철 밖을 보니까 승강장 끝쪽에 뭔가 있더라고요. 김 씨가 본 것은 승강장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지하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려는 순간 김 씨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강장의 역명판에 적힌 글씨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물에 젖은 먹물처럼요.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김 씨가 뒤를 돌아봤을 때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승객들이 모두 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하얘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평소 같으면 벌써 몇 개 역은 지났을 시간인데 지하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동대문역입니다. 동대문역.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역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더 큰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동대문역에 도착했을 때 역시 승강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을 때 김 씨는 경악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이었거든요. 김 씨가 충무로역에서 지하철을 탄 시간은 11시 47분이었습니다. 동대문역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12시 10분이면 도착해야 했어요. 그런데 무려 3시간 이상이 흘러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급하게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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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김 씨가 뒤를 돌아봤을 때 방금 전까지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내려서 김 씨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얀 눈을 하고 김 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김 씨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나가는 길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대문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평소 알고 있던 동대문역이 아니라 마치 30년 전의 낡은 역사 같았어요. 바닥은 때가 끼어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출구 위에 걸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밖은 평소와 같은 동대문 일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새벽 3시라고 해도 동대문 근처는 24시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말이죠. 김 씨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김 씨는 다시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씨도 다른 승객들처럼 하얀 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들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와 같다. 김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지만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의 눈이 조금씩 하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매일 밤 11시 47분이 되면 지하철을 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김 씨를 부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단순한 한 사람의 악몽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비슷한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또 다른 신고자 이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4호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종착역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4호선 종착역은 당곡에나 오이도인데 전혀 다른 곳이더라고요. 승강장에 내려보니 완전히 버려진 역 같았어요. 2020년 7월 또 다른 신고자 박모 씨의 증언입니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보니 다른 승객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안내방송에서 들어본 적 없는 역 이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억역, 후회역, 절망역. 제가 서울교통공사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호선과 관련된 이상 경험 신고가 총 47건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신고들이 모두 정신적 문제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신고가 계속 들어오니까. 하지만 CCTV를 확인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환각으로 결론 지었죠. 하지만 정말 환각일까요? 제가 직접 4호선을 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낮 시간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밤 11시 이후에는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승객이 적었고 지하철 내부의 조명이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오래된 병원 냄새 같은, 소독약과 썩은 냄새가 섞인 듯한. 저는 총 5번의 심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사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11시 43분 저는 충무로역에서 4호선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는데도 승객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탄 칸에는 저 포함해서 3명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모든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역은 침묵역입니다. 저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녹음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침묵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거든요. 마치 마네킹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김 씨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일어나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뒷모습을 봤는데 목 뒤에 이상한 표시가 있었어요. 마치 팝코드 같은 검은 선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할 때 저는 승강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그날 이후로 4호선 심야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꿈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그 꿈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옷에서 지하철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지하철을 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목 뒤가 가끔 따끔거립니다. 마치 누군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4호선을 타고 가다가 이상한 역에 정차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린 지하철 여행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그들의 관심을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날 이후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4호선 관련 이상 경험 신고 접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업무 효율성 증대라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실 때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모르거든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안내방송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혹시 들어본 적 없는 역 이름이 나온다면 절대 내리지 마세요. 한번 내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아니 잠깐. 지금 몇 시죠? 11시 47분. 이상하네요. 제가 녹음을 시작한 시간과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지하철을 타고 계신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주변을 잘 보세요. 다른 승객들의 눈을 확인해 보세요.